모 공포체험 사이트에서 투고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전편으로 이야기의 전반부를 쓴 뒤에 후편을 쓰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공포체험 속의 영적장애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이 영적장애가 전염된다는 사실이 들려 후편은 투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 와서는 이 전염이 되는 영적장애가 어떻게 됐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렇다면 인터넷 정보로 전염되는지 시험해보고 싶다고. 일단 전편만 올려볼 테니 여러분의 고견을 들려주세요. 지금부터는 그 사이트에 투고했던 내용입니다. 들여보내달라는 여자라는 제목으로 전편에 썼던 내용은 친구가 체험한 일입니다. 사실은 어떤 사건이 있어 그것에 대해 추궁했더니 이 친구의 공포체험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어느 사건에 대해서는 후편에서 풀겠습니다. 친구는 최근 일이 바빠 집에 돌아가는 시간이 2시에서 3시 정도로 늦었다고 합니다. 이 집이라는 게 8층짜리 아파트의 7층에 있는 집입니다. 언제나처럼 귀가가 2시를 넘어 피로에 지쳐 아파트에 도착하고 엘리베이터로 집까지 가서 바로 자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에 올라 7층을 누릅니다. 이 시간이라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사람도 거의 없으니 바로 7층으로 올라가겠습니다만 2층에 도착하더니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는데 뭔가 복도 저쪽에서 누군가가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립니다. 누가 타려는 건가? 생각했는데 열린 버튼을 누르는 것보다 빨리 엘리베이터 문이 닫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뭐 어쩔 수 없으니 그때는 아무 신경도 안 썼는데 3층에서 다시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문이 열렸습니다. 이상하네? 그저 이상하게만 생각하다가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다시 복도 저쪽에서 달리는 발소리가 들렸던 겁니다. 그것도 아무래도 이쪽을 향해 달려오는 듯한. 소름이 확 끼치면서 서둘러 닫힌 버튼을 눌렀다고 합니다. 심장이 두근대면서도 설마 다음 층에도 서는 건가 하고 직감적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직감은 맞아떨어져서 4층에도 멈추더니 문이 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이 열리기 전부터 닫힌 버튼을 계속 눌렀지만 역시 얼마 동안은 엘리베이터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위치였습니다만 벌써 엘리베이터 근처까지 그 달리는 발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괴로운 듯 분명치는 않지만 여자 같은 목소리로 들여보내줘 라는 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이제 거의 기절 직전이 되면서도 5층에서도 멈추겠구나 확신하고 닫힌 버튼을 연타. 그리고 다시 5층에서 문이 열려버렸는데요. 열려다 닫히는 그 잠깐의 순간 복도에서 엘리베이터로 달려오는 사람이 보였답니다. 친구는 이젠 공포로 울부짖으면서 닫힌 버튼을 계속해서 눌렀다고 하는데 마침내 6층에서도 다시 멈추더니 문이 열린 순간 2m도 안 되는 거리의 눈앞에서 눈을 부릅뜨고 푸석푸석한 긴 머리를 한 사람이 이쪽을 향해 달려오면서 아까 했던 말이라고 생각되는 그 사람이 말하는 그 부분을 듣는 순간에 기절이라도 하고 말았는지 기억이 끊어졌다고 합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자기 집 침대에 있었다고 하네요. 꿈이었나 하고도 생각했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아니라며 본인은 우기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친구의 공포체험입니다만 그다지 믿을 수 없는 이야기겠죠? 저 자신도 그 사건이 없었다면 거짓말이라고 생각했겠지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그 사건 전에 들었다면 더 무서운 얘기가 됐겠구나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이상이 전편에 투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당사자와 저를 포함한 4명이 이 여자로 보이는 귀신에 무서운 꼴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직접 들었던 건 단 2명인데 영적 장애가 전염되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빙의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야기를 모두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싶습니다. 그럼 이어서 풀어봅니다. 일단 생명에는 지장은 없는 것 같고요. 전편은 사건이 있고 일주일 정도 뒤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편의 당사자였던 친구 A라고 하겠습니다. A를 빼고 저 그리고 여자 2, 남자 2, 도합 5명이 A의 집에서 한잔 하기로 했습니다. 밤 1시 정도에 이미 꽤 마셨습니다만 A의 집에 가서 아침까지 밤새 마시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마셨는데 새벽 3시 무렵이었는데요. A가 난 졸려서 먼저 잔다 하고 제멋대로 침실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질리지도 않고 마셔댔습니다만 A가 자러 가고 30분 정도 지났을까요? 갑자기 A가 침실에서 뛰쳐나오더니 우리 중 한 여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여자를 B라고 하죠. A가 B를 잡아뜨렸고 키스를 강요하는 형태가 되었는데 모두 그게 재밌어서 해라, 해! 라고 말하기도 했고 B도 하지마. 하며 장난을 쳤습니다. 그런데 A가 너무도 진심인 것 같아서 진짜 할 거야? 라고 물었더니 A에게 이변이. 뭐라고 말해야 좋을지 모르겠는데 A의 얼굴에서 다른 얼굴이 튀어나왔던 겁니다. 귀신 같은 건 본 적도 없습니다만 투명하게 보이긴 했어도 제대로 실체가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당연히 깜짝 놀라서 모두 우와! 하면서 굳어버렸죠. 나중에 B에게 물어봤더니 눈에 핏발이 서서는 기분 나쁜 웃음을 짓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A에게서 툭 튀어나온 느낌으로 나온 얼굴이 B에게 부딪힐 것 같은 상황에서 B가 하고 A를 걷어찼던 겁니다. A는 차에서 넘어졌습니다만 아까의 얼굴은 사라져 있었고 뭐가 뭔지 다들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A는 위를 향해 쓰러져 있었는데 코를 골면서 자고 있는 거죠. 차이고 나서 잤는지 처음부터 자고 있던 건지 원. 모두 A에게 다가가지도 못하고 잠자코 바라보고 있기만 했습니다만 왠지 눈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더니 눈이 천천히 떠지고 코골이 소리와 함께 뭔가 말 같은 게 들려왔습니다. 잘 알아듣지는 못하겠는데 눈이 무서워서 그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자면서 완벽히 뜬 눈으로 우리를 응시했으니까요. 그리고 뭔가의 그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서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A의 목소리가 아닌 확연히 다른 목소리로 들여보내줘. 들여보내줘. 분명치는 않았지만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몸도 부들부들 떨기 시작해서 모두 이건 위험하다 생각했을 겁니다. 또 다른 여자 일행이 근처에 있던 유리재떨이를 있는 힘껏 A를 향해 던졌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A에게는 안 됐지만 잘했어 하는 느낌입니다. 이러는 동안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떨이는 가슴에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쓱 하고 눈이 감기고 목소리도 딱 멈추더니 A가 하더니 몸을 뒤척였습니다. 그래서 모두 깜짝 놀라서 다른 남자 일행 하나가 침실에다 데려다 놓자 말을 꺼냈고 다가가고 싶진 않았지만 저와 같이 침실로 옮기려고 머리와 다리를 각각 들어 올렸습니다. A는 자고 있었습니다만
희미하게 들여보내줘. 라는 말이 들려왔던 걸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머릿속 어딘가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A를 침실로 던져넣고 문을 닫고 대형 TV로 문을 막았습니다. 이런 걸로 어떻게 될 줄 알았다니 참 바보 같군요. 일단 안심은 됐다고 생각합니다만 모두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여기서 집을 나가 도망갈 걸 그랬습니다. 정말 바보였죠. 그 후 15분 정도 지났을까요? 문을 쿵쿵쿵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모두 놀랐습니다. 쿵쿵쿵 하고 다시 두드리고 문 손잡이를 달그락달그락거리기도 했는데요. 고작 대형 TV일 뿐인데도 못 열고 있습니다. 그동안 모두 공포에 질려 움직이지 못하니 문을 막고서 못 나오게 하려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소리가 멈추고 문을 열려는 시도는 멈춘 것 같았는데 바로 다시 무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문에서 얼굴이 불쑥 나왔던 겁니다. 머리가 길고 부스스한 여자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더니 만면의 미소로 우리를 노려보더니 목이 늘어난 것처럼 얼굴만이 쑥 하고 나왔습니다. 우린 모두 으아! 비명을 지르며 금방이라도 지를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이 금방 훅 하고 사라지더니 침실 안쪽에서 덜컹덜컹. 왜 그래? 왜 문이 안 열려? 하는 A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뒤 벌어졌던 일을 A에게 말하고 전편에서 겪었던 일을 모두에게 말하게 시켰는데 일단은 간단하지만 이것으로 끝입니다. 왠지 거짓말 냄새 나는 싸구려 영화처럼 돼버렸네요. 하지만 당사자인 저로서는 꽤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본론인 전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것으로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B가 자기 친구인 여자에게 이야기했고 그 친구가 전화로 남사친에게 이야기를 했다는데요. 그 남사친은 동거상대가 있어서 같이 자고 있던 중 동거녀가 누가 부르는 것 같아서 깜짝 놀라 잠에서 깨 눈을 떴는데 반대로 향해 자고 있던 남친의 얼굴에서 여자의 얼굴이 튀어나와 있어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 후 나온 이야기들이 진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는 사람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로 비슷한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A는 이른바 액마기도 맞지 않고 그냥 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새 여친이 생겨도 아무 일도 없는 모양으로 제 억측으로는 전염? 아니면 옮겨갔다는 게 적절할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알고 있는 일은 전부 말씀드렸습니다. 체험했던 동료들 사이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기로 했지만요. 지인의 이야기. 너무 괴현상이 심해서 만화 광고란에 소개된 영능력자에게 콘택트를 시도했다. 의뢰 쇄도라고 만화에는 나와 있었는데 곧바로 연락이 왔다. 생명의 위험이 있는 분이 제일 우선입니다. 라고. 그런 종류에 의지하는 것에 정감이 있던 지인이 그때만은 자기 멋대로 흔쾌히 받아들였다. 그래서 만나기로 한 당일 어느 호텔을 예약해 두었다. 내가 먼저 영능력자를 만나고 일을 끝마친 지인이 나중에 합류할 예정. 그런데 지인이 오지를 않는다. 연락해봤더니 이날 마침 어떤 트러블이 발생. 그리고 교대자가 오지 않는다는 것. 연락 불통이란다. 영능력자에게 사과하는 나. 어쩔 수 없어요. 못 오게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영능력자는 그 상황의 이유를 알고 있다는 모습. 만나기로 한 지 3시간. 일단은 예약한 호텔로 이동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바쁘실 텐데. 일정을 변경해 주신다면. 그런 짓을 했다간 그분 이번에는 죽을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놀라고 있는 나에게 영능력자는 알아들을 수 없는 설명을 한다. 못 가게 하는 거죠. 절대 보내지 않겠다고. 원한이 엄청 강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럼 못 온다는 건가요? 아니, 오지 않으면 위험해요. 네? 다른 것도 있어요. 오늘 우리와 만나는 걸 알고 이제야 성불할 수 있다며 기다리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걸 못하게 된다면요. 수백 년이나 괴로워하다가 겨우 성불할 수 있다고 기대했던 만큼 절망도 보통이 아닐 겁니다. 그 분노가 역으로 원한을 불러일으켜서 일제히 향하게 되죠. 그럼 이번에야말로 죽는 겁니다. 죽임을 당하는 거란 말입니다. 정말일 거라고 그때 생각했다. 왜냐하면 지인은 예전부터 사고나 질병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경험도 있기 때문. 이번에는 결국 암이 생겼다. 그래서 정말 뭔가가 있다고 생각해 영능력자에게 부탁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어떻게든 해야 합니다. 몇 시가 되든 몇 시간이 되든 기다릴 테니까. 영능력자는 원격으로 뭔가를 한 것 같다. 괜찮아요. 9시까지는 올 수 있어. 만나기로 한 게 분명 오후 3시. 체크인한 호텔방에서 겸사겸사 돌아가신 우리 엄마에 대한 것 등을 물어봤다. 그리고 9시 10분 전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지인이 왔다. 지금부터는 가게에 얽힌 영시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전에 간단하게 지인의 상황을 설명해보자. 지인은 시골에서 상경했다. 당시 왼쪽 엉덩이에 대둔근에 악성 종양 발생. 종양 발각과 같은 시기에 부친이 심장병으로 바이패스 수술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남동생은 지적장애인데 같은 시기에 녹내장과 백내장이 동시에 발병. 모친은 뇌출혈을 앓은 과거가 있어 몸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한다. 누나는 결혼했지만 매형이 난치병으로 지정된 병을 앓고 있어 일도 할 수 없다. 지인의 집은 시코쿠 깡촌의 폐쇄적인 시골. 본가라고 불리는 것으로 지인에게 후계자가 생기지 않으면 가게는 끊어진다. 본래는 할아버지가 마지막이었다. 아이가 생기지를 않아 지인의 부친을 양자로 삼아 어떻게든 대를 잇고 있다. 그래서 0시 시작. 영능력자에게는 상황을 전달해 놓았는데 암의 종류나 출신지 등의 예비 지식은 말하지 않았다. 대둔근? 이라는 게 어디죠? 갑자기 악성종양 부위를 맞춘다. 참고로 영능력자는 둘. 한 명은 보이고 들리고 성불까지 시킨다. 다른 한 명은 보이고 들리고 이야기하고 이해한다. 소위 레이더 타입. 그리고 주로 레이더 타입이 상황을 파악해 나간다. 수백의 영가가 지인에게 빙의해 있는 것 같은데 그것들을 통솔하는 대장이 있는 것 같다. 그 대장이 누구보다 강한 원한과 원망을 갖고 있다. 차별? 대장이 이야기를 들은 레이더 타입의 영능력자가 중얼거리는 순간 나와 지인은 서로 마주보았다. 짐작 가는 거 있나요? 레이더가 물어서 대답하는 지인. 있습니다. 우리 시골은 아직 불악차별에 남아있는 마을입니다. 저는 불악 출신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차별을 목격했고 그게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싫고 납득이 되지를 않아 시골을 나왔습니다. 당신의 조상 6대인가? 7대인가
저 네 분. 이 세상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잔악한 짓을 벌이고 있네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 말이죠. 당신 몸에 붙어있는 대장 말입니다. 나쁜 영가가 아니에요. 다만 다른 사람보다 정의감이 강해서 동료가 불합리하게 학대받는 것, 학살당하는 것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분하고 억울하다면서 어째서 같은 인간인데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다르냐고요. 울며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 시대 상황이 그랬다. 하며 영능력자 둘은 열심히 대장을 설득하고 있었다. 여담이지만 그때는 이미 심야 시간대를 넘기고 있었다. 창밖을 서성이는 그림자를 영능력이 없는 나도 봤다. 도움을 구하는 것처럼 알아차려달라는 느낌으로 창문에 손을 대고 들여다보고 있었다. 어둠에 올라타듯 덮어 씌워진 더 어두운 사람의 그림자였다. 영능력자들의 설득에 의해 이해하는 것 같다. 원래부터 정의감이 강하고 올바른 사람으로 수백 년의 긴 세월을 불합리에 시달려온 사람. 그래서인지 장본인이 아닌 지인에게 분노를 보내는 잘못된 일에 이해감을 표시했을 수도 있다. 영능력자들은 미리 사온 주먹밥을 꺼내 지인에게 붙어있는 영가들에게 대접을 했다. 흰쌀밥을 먹지 못했을 겁니다. 성불 하시기 전에 천천히 드시죠. 라며. 아직도 모르겠는 것은 지인의 악성 종양은 왼쪽 엉덩이 근육에 생겼다. 할아버지는 전쟁에서 왼쪽 다리를 잃었다. 지인이 사고로 복합골절을 당한 다리도 왼쪽. 이건 수술을 해도 뼈가 붙지 않고 아직도 고정하는 뭔가가 들어있다. 왼쪽에 뭔가가 있는 건가 생각했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장을 포함 전원을 성불시킨 뒤 잠시 환담을 나누는 시간. 물론 창밖에 있던 영가도 함께 성불시킨 뒤의 일이다. 왜 지인에게 빙의가 됐는지를 물어보았다. 차별에 의한 학대를 솔선하던 게 이분의 조상입니다. 그 일족 중에 이분이 제일 강했기 때문이죠.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요. 어쨌든 어떻게 되든 지인의 가게를 근절시키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그와 동시에 언젠가 이렇게 성불시켜줄 일을 할 사람은 지인밖에 없다고 의지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잘 모르겠지만 몇백 년이나 대장과 영가들은 괴로워하고 있었을 거라 본다. 생전에 불합리한 차별과 원망을 품은 채 오랜 세월을 괴로워했을 거라 생각한다. 그 후 지인과 친족의 상황은 호전되었을까? 지인 일족의 그 뒤의 일은 단숨에 호전되거나 하진 않았지만 그때 정도로 지독한 상황은 아니다. 한번 생긴 병이 기적적으로 회복될 리도 없고 매형은 여전히 난치병을 앓고 있고 동생의 지능도 12살인 채로 살고 있다. 현재 동생의 나이는 30대 중반. 그러나 부친의 수술은 잘 되었고 모친도 더는 쓰러지지 않고 지인에게 돈을 더 내놓으라고 조르고 있다. 지인의 암은 연부조직 6종이라는데 5만 명 중 1명이 걸린다는 희귀 질병이지만 대둔근을 통째로 떼어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근육들이 소실된 대둔근의 변화를 대신해 신체적인 장애도 남지 않고 재발도 하지 않고 있다. 지금은 종종걸음 정도라면 가능하다. 드라마처럼 호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악화되지도 않고 있다. 그게 무엇보다 호전일지도 모르겠다. 이 이야기는 어디에 올려도 그냥 다 넘어간다. 이렇게 들어주고 반응해주는 지금이 정말로 지인이 주박에서 풀려난 산 증거 같은 기분이 든다. 정말 감사드립니다.